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현황 뉴스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입에 올리기 좀 두려운 이름을 하나 얘기하려 합니다. 김연희. 많은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2011년에 입국하여 그 이후로 아주 한결같이 본인은 대한민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 본인은 북한 국민이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기자회견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역시나 일관되게 북한으로 보내달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유튜브도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할 때 상당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출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이건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브로커도 김연희가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지막 이제 넘어올 때, 근데 다른 모든 사람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분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부터 간 복수가 차가지고 자기는 치료 목적차 중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각보다 치료비가 비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남쪽으로 가면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더구나 공짜로 해준다. 그리고 직업도 구할 수 있다. 북한에서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것, 저는 이분이 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적은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병 치료하러 한국에 왔다. 내가 이제 다 치료 받았으니까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든지 치료비 내든지 그러면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받을 건 다 받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납도 안 되고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막말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뭐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쵸. 네, 그런 얘기죠. 이분이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치료를 받고 국정원에서부터 뭐 결핵이라든지 몸이 아픈 곳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바로 무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무상 치료를 받은 것도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꽤 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2016년부터 2020년 꽤 최근입니다. 꽤 최근까지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등등 북한 찬양 글과 영상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북한에 가고 싶고 한 거는 전 솔직히 그거였으면 상관 안 했을 텐데,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글과 영상을 올려서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국가보안법에 아주 크게 위반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김연희 사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일반론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 주장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부터 일관되게 나는 북한 국민이다. 북한으로 북한 돌려보내달라. 주민이다라는 걸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처음에 합동 조사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이런 식의 자기가 북한 주민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지금과 같은 주장을 김연희 씨가 계속 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한때 김연희 씨가 김연희 씨 속마음으로는 한국에 살고 싶고 북쪽에는 어떤 가족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짐작이니까 더 주장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모든 걸 떠나서 이거는
좀 배은망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북한 주민이라고 본인이 주장할 거면 사실 북한 주민이 해외 식당이나 이런데 또는 뭐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나가게 되더라도 여기에 배지 달고 또 북한식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북한식 옷이라든지 그런 거를 입고 생활하잖아요. 제가 북한 식당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봐도 여전히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식 한복 그런 거를 입고 서빙을 한다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김연희 씨도 본인을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할 거면 아니 최소한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라도 북한 주민처럼 하고 다니던지. 근데 제가 기사 사진을 보니까 뭐 스카프 메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머리도 드라이한 것 같고 아주 남한의 자본주의적인 물은 아주 잘 들었던데요. 그러니까 한병진 교수가 말한 심리적 어카운트, 그러니까 방이 다른 거예요. 내가 북한에 충성하는 그 마음의 방은 따로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싶은 마음의 방은 따로 있고, 그게 그 마음 속에서는 모순이 아닌 거죠. 서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다. 그렇죠. 아무튼 1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김연희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이 1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뭐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무슨 어디 뭐 단체 누구도 있고 한 7, 8분이 같이 서 계시던데 이분들은 무슨 그러니까 셈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문제다 이거죠.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살게 해주는 게 인도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이번에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연희 씨를 그래 좋다. 북한으로 보내주마. 대신에 국군포로 어르신 뭐 몇 분, 네. 뭐 살아계신 분 몇 분, 뭐 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잡혀갔다가 아직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호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죠. 저는 그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은 네. 안 되나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정 뭐 본인이 예. 왜냐면 2011년에 입국한 이후로 거의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게 12년도인가 13년도부터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 뭐 한 10년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어줄 법 하잖아요. 근데 공짜로는 안 되고 정말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몇 분과 맞바꾸는 교환하는 조건이라든지 또는 김연희 씨의 간 수술 관련된 그 치료비 전액을 내고 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말한 대로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실지는 알 수 없지만 국군 포로라든가 그 가족들을 뭐 김연희 씨와 교환하는 방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1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으면은 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사실 저 위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인 것 같고 2차 공판 기일이 12월 15일입니다. 네. 근데 2차 공판 기일이면은 혹시 공판이 몇 차까지 가는 건가요? 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건가요? 공판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고를 하는 거니까 몇 차까지 갈지는 알 수 없죠. 11월 8일 1차 공판이었고 2차 공판 기일이 12월 15일이라고 하니 다소 좀 빨리 공판 기일이 잡힌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주의.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북녘 동포들이 노예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인류애로서 받아들이자. 또 한민족이니까 조금 더 특별한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는 우리 말하자면 민족적 의무다. 그리고 이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 김연희 씨 같은 케이스가 생기면 이런 사회적 합의에 자꾸 금이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정말 피해를 볼 사람들은 여기 와 계신 탈북민들, 또 탈북을 꿈꾸는 분들, 또 북한 주민들의 노예 해방이 그만큼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북한에 보내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게 대한민국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나 힘드니까 다시 북한에 보내줘요. 뭐 이런 사람이 너도 나도 보내줘요. 나도 보내줘요.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뭐 중병을 앓고 있는 대다수가 와서 치료만 받고. 치료받고 그다음 그냥 공짜로 무상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다 보내줘야 되느냐? 입국 목적이 그거여도 우리가 치료를 해서 곱게 보내줘야 되느냐? 생각할 여지가 많죠. 그러네요. 악용될 여지도 있고 그러네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구군포로 어르신들과 맞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가면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 살기 불가능한 데더라, 뭐 비인간적이더라, 겉보기는 잘 살지만 등등 뭐 이런 식의 악선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김연희 씨가 2011년에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지금 벌써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한 지 한 12년 정도가 된 건데요. 과연 이제 와서 북한에 돌아간다고 한들 이 대한민국에서의 물만 틀면 온수가 나오고 물만 내리면 저 인분이 내려가는 변기를 과연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배은망덕한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